중국 원난성의 박쥐동굴,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약 19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성과 비밀성 때문에 현재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블랙홀이라 불리는데요. 지난해 12월 AP통신 취재팀은 이 박쥐동굴을 둘러보려다 공원 관계자와 사법경찰의 저지를 받고 여러 대의 경찰 차량에 의해 동굴로 가는 길을 봉쇄당했습니다. 영상에는 공원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군 지시로 통과할 수 없다며 박쥐 따위는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박쥐동굴에 과연 박쥐가 없을까요? 더불어 AP통신은 이 두 명의 소식통으로부터 이 지역을 방문한 연구팀이 최근 시료를 채취했으나 모두 압수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출입을 저지하는 곳은 라트 G13이라 불리는 코로나19와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된 갱도입니다. 지난 2012년 갱도를 청소하던 남성 6명이 불가사의한 폐렴 증세로 쓰러져 3명이나 사망한 후 발견된 곳이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중국 보건당국은 모두 이곳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반면 승인된 자가 아니면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시아쉐산이 초기 재빨리 동물 숙주 실험을 시작했으나 제지되어 버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그는 우리 돈 약 2억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오히려 연구를 지원받았지만 중국 국영 언론들이 그의 연구를 보도하면서 수백 개의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이 중앙정부에까지 알려지자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샘플 데이터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시아쉐산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기원 연구를 통제한다는 인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사건들과 서구 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물증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AP통신이 중국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P통신이 국가연구규정이라는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것인데요. 종합한 정보에 따르면 중공군 고위층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비밀리에 찾기 위한 연구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를 수행하는 국가 소속 과학자들에게는 수십만 달러의 연구자금이 제공됐으며 연구 데이터에 관한 사항도 중국 내각이 관리하는 태스크포스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또 이 작전의 최고 담당자가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라는 점도 명확해져 이 문건의 이례적인 유출은 정보 통제가 중국 고위층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나왔다는 오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중국 내 모든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전 부국장은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중국 질병관리통제센터 관련 직무 공중보건 전문가는 그들은 믿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고른다. 군과 다른 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외부에 발표할지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1월 5일 WHO 사무총장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의 중국 입국을 지연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인데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WHO 전문가를 초청하면서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이탈리아, 인도, 호주에서 유래된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중국이 WHO와는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중국이라 지적되어 온 WHO와 함께 덮으려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겨우 WHO 연구진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이미 사라진 후라며 말이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WHO가 중국에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중국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조사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WHO가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글로벌타임즈의 보도를 집중 조명하며 우한에서 첫 사례가 확인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외부 기원설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월 4일에는 관영신화통신 특별보고파트 부국장 시용레이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등 호흡기 질병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주장하는 기사를 써 논란이 됐습니다. 90년대 하버드가 안후이성에서 천식 환자의 유전 샘플을 가져갔는데 2002년 중국인과 아시아인에게 독성을 가지는 사스가 발병하여 생화학전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 길리어드사는 어떤 성견지명을 가졌기에 사스 당시 타미플루와 코로나19의 렘데시비르 같은 특별한 약물을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미국은 수많은 유전 샘플을 채취해갔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용레이가 공산당 첩보왕이라 불렸던 시용 시양후이의 딸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당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탈리아 기원설에 대해 영국 런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바이러스 학자 조나단 스토에 교수는 근거가 부족한 엉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혈청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쭌여우가 주장한 수입 냉동 해산물이나 육류를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앤드류 패코즈 존스 홉킨대 교수는 식품 포장을 통한 감염 위협이 크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며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건 일부가 표면에 남아있다는 것이지 포장지를 통해 감염됐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WHO도 식품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 참새를 박멸시켰던 것처럼 박쥐도 그러하지 않는 이상 국제학자들의 연구를 중국이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싱가포르 듀크 NUS 의과대 링 왕파 교수는 코로나19와 99.9% 비슷한 바이러스를 가진 박쥐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날아와 어딘가에 있다. 박쥐는 인간의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원난성이 남쪽 동남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라 국경을 넘나드는 박쥐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스파폰 와차라 플리사데 박사와 같은 연구진이 태국 등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스 당시 중국 정부는 정보를 은폐했던 것에 사의를 표하며 WHO 등 국제기구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린 리원영 등 자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며 지금은 대유행의 책임 회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앨리스 에이자 미국 복지장관은 핵심은 바이러스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냐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했냐는 것이라며 애석하게도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직무유기는 지구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